여러분,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 색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재산 증식, 돈 되는 정보. 와, 확 땡기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산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부동산, 내 금융자산, 내 채무, 보험, 심지어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들을 엑셀로 혹은 뭐 아래 한글도 좋겠고요.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보통은 자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리를 해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그것도 잘 헷갈린다면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놓으면 본인의 분수에 맞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자금 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머니 속 한 푼까지도 정확하게 내 지갑 속에 몇만 몇천 몇 원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내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음,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동네에 하필 커다란 대저택 앞에 아주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예, 거기 사는 분이 그렇게 뭐 가을이건 겨울이건 봄이건 할 것 없이 그 조그만 집에 살던 분이 맨날 나와서 골목을 청소하는데 하필이면 부잣집 그 앞에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살던 분이 그분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하죠. 아니, 왜 그렇게 남의 집 앞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까? 아니, 이거는요, 그냥 제 습관상 하는 김에 쭉 했던 거고, 그냥 그 앞에까지 깨끗해 보이는 게 제가 보기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사실 10여 년을 계속 봐왔는데 너무 고맙고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자, 뭔가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한 며칠 내로 본인이 자, 최대한 모아서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분이 이제 부잣집에 가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한 1,5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자, 그러면 제가 3억을 빌려드릴 테니까 저 앞에 그 육교 앞에 있는 허름한 건물 있죠? 저걸 사세요. 자, 실패를 해도 제가 책임지고 성공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음, 저거를 사시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기에 막 저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고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고 갑자기 그게 두 배, 세 배, 네 배 마구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부자를 찾아가서 이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이제 갚겠다고 했더니 그건 갚으실 필요가 없고 갚으라고 한 거는 그냥 한 얘기였고 사실은 너무 고마워서 선물로 꼭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하나의 예화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고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난데 이런 사람한테는 10원 한 장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남으로부터 나온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월급도 남이 주죠.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돈도 어쨌거나 내 자신의 돈은 아니죠. 그리고 장사를 하던 물건을 팔던 사업을 하던 어떤 경우에도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건방진 사람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좀 바보스럽고 나한테 해가 안 되고 안쓰러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 돈을 주겠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든 장사든 성공한다는 거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세요. 서울 부동산은 끝났나? 음, 미국에서 150년간 그 부동산을 뭐 통계를 낸 자료가 있어요. 자, 150년 전에 LA하고 뉴욕 이런 데는 텍사스나 버지니아 뭐 이런 데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나갔었다고 하죠. 주택 가격이. 그 사람들이 와, 지금은 텍사스 뭐 버지니아 이런 데 투자할 때다라고 했는데 웬걸? 몇 년이 지나고 나니 LA하고 뉴욕은 2배가 뛰고 거기는 안 뛰더라는 거죠. 와, 이제 4배니까 이거는 진짜 이쪽에 투자해야 돼. 라고 했는데 또 한참 후에 대도시만 성장하고 그쪽 컨트리 쪽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이제는 텍사스 이랬는데 끝까지 안 오르고 뉴욕하고 LA만 계속 오르더라는 거죠. 1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30배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져 있고요. 자, 이것은 부동산, 특히 내가 사는 주택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텍사스가 너무너무 싸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 살고 싶은가요? 아니죠. 누구나 LA나 뉴욕에 살고 싶은 거예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100억이 있는 사람이 뉴욕 집이 50억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에 20억짜리 정말 좋은 주택이 있어요. 거기로 갈까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50억 아니고 70억을 주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뉴욕으로 간다는 거죠. 서울 부동산은 뭐 일시적으로는 다운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심 좋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뭐 잠깐 부동산 침체이긴 하나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조금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오히려 지금 DIS, DTI 그 이제 부채 비율 그 규제에 따라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형 아파트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환경을 문재인 정권이 제공을 해줬다. 그러다 보니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뭐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준비를 하고 서울 부동산에 언제 들어갈까라고 재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그 주택을 선정할 때 위치, 학군, 교통, 단지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고려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주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되느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단지 출입구가 위치가 얼마나 편리하고 그 출입구에 따라서 어떤 동이 훨씬 더 유리하고 어떤 동이 경치가 좋으냐, 심지어는 그 통풍이 잘 되느냐, 결로가 있느냐,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은 보통 서민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집결되는 곳입니다. 정말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수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은 정말 살고 싶은 동네인가? 정말 싸고 그냥 아파트만 좋다고 들어갈 것인가? 아무리 허름해도 좋은 동네가 좋은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는요. 바젤 3는 뭐냐면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BCBS가 있는데요. 2010년 9월에 발표한 신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그리하여 그 건설사들이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동반 폭망할 수 있다라고 막 떠드는 분이 있죠. 모토봉 박홍기님이라고. 예, 제가 그거를 무조건 신뢰하는 건 아니고요.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소위 이제 자산가들 중심으로 달러 투자가 유행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IMF나 리먼 브라더스 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추락하면 달러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뭐 900원이 1,800원이 되기도 했고요. 1,100원이 1,800원이 되기도 했고, 자, 그런 상황이 혹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달러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골드 뱅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은행에도 있고 신한은행에도 있고 인터넷 뱅킹으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가입하는 게 아무런 제약 없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자, 1,000만 원어치 금을 산다 그러면요, 바로 달러로 환전이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달러로 금을 사게 됩니다. 자, 역으로 금을 매각을 하게 되면요, 골드가 바로 달러로 매각이 되고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가 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거래는 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니까 딜레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이거의 특장점은 뭐냐면 달러가 오른 만큼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오른 만큼 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둘 다 오르면 당연히 대박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올라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자, 금값이 제가 급등을 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달러는 자,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릴 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늦진 않습니다. 그런 순간적인 거래가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사고 팔 때 1.7%씩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IMF나 리먼 때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30%, 40%이 정도의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예를 들어 20%, 25%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주 전에 들어갔었으면 1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는 타이밍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건설사가 동반 폭망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정보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도 좀 살아보니까 뭐 재산 증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고 등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2천만 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얻었어요. 집값이 오르던 인센티브를 받던 뭐 와 기쁘지만 잠시뿐입니다. 근데 1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누가 들고 튀었어요. 그 기분 나쁜 거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수천만 원, 억대의 사기 사건, 투기 실패, 사고 이런 게 발생하면 정말 그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그 금액 이상의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어요. 굉장한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한지 지키는 거를 우선 해야 되고요. 물론 자산이 너무 없다면 지키는 것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 얼마를 잃어도 내가 정말 충격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어떤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많이 하는 것처럼 오늘도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건 너를 처음 만난 그때.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은 너를 사랑했던 그때란 걸. 달아나지만 난 너의 전부를 원하진 않아. 그렇지만 아이처럼 조르고 싶어. 이제 더 이상 너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걸 알아.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볼 거야. 슬프지 않아. 너는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 그냥 이대로 바라만 볼 거야. 당황해서 노래를 많이 틀렸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